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볶은 음식이나 튀긴 음식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중국 음식이 맛있다라고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는 볶거나 튀기는 음식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볶은 음식이나 튀긴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되어서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백숙은 괜찮은데 치킨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관리 철저하기로 소문난 탤런트 최수종 씨는요,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름은 무조건 줄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은 방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조리 방법에 맞게 적절한 양의 기름을 섭취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건강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름이 있어야 혀에서 맛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맛을 위해서라도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나물이라든지 비빔밥 같은 것들을 만들 때요, 참기름 몇 방울이 전체의 맛을 좌우하는 것만 봐도요, 알 수 있고요. 농담이지만 튀김은 무엇이든지 맛있다. 심지어 신발을 튀겨도 맛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기름이 가미된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TV라든지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방은 열량이 높고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부각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되다 보니까 지방은 무조건 줄여야만 하는 영양소라고 여겨져 왔죠. 정말 지방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영양소일까요? 물론 과도한 지방 섭취는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적절한 지방 섭취는 우리 몸에 에너지와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군다나 필수 지방산의 경우는 필수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반드시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지방이 하는 역할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피하 지방의 경우에는요, 보온 작용을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요. 내장 지방의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장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내장이 있는 복부 부위는요, 내장을 보호하는 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지용성 성분의 흡수에도 관여하고요. 우리 세포막과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도 합니다. 우리 조직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치료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리를 할 때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일상적인 식사에서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기름은 양념에 고소한 맛을 주거나 볶고 튀기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져서요, 지방의 주요 공급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방 섭취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요, 요리에 어울리는 적절한 기름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여서 조리하시는 것이겠죠. 기름은 종류에 따라서 함유된 지방산과 발연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 적절한 기름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리에 맞는 기름을 선택하실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는요, 온도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채라든지 샐러드, 무침같이 주로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경우는요,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유나 들기름, 참기름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볶음이라든지 부침, 튀김 같은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콩기름을 비롯하여서 포도씨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 발연점 등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기름들의 특징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샐러드나 나물에 사용하는 기름을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올리브유와 들기름과 참기름을 들 수가 있겠죠. 밋밋한 채소에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요, 맛과 풍미가 확 올라가게 되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샐러드는요, 채소를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채소 본연의 맛과 향은 물론이고요, 아삭아삭한 식감과 싱싱함도 살릴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 열을 가해서 조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영양소 손실이 적어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에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생채소만 그대로 먹기에는요, 심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소스나 샐러드 드레싱에 약간의 기름을 넣게 되면요, 더 부드러워지면서 독특한 맛과 향을 즐길 수가 있게 되죠. 특히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같은 향이 있는 기름이 채소와 잘 어울립니다. 올리브유의 경우에는요, 오메가3, 6, 9이 들어있다라고 하지만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올레산이고요. 이 올레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냉장고에 오래 두면 엉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에 보관을 권장하고요. 가급적이면 엑스트라 버진으로 선택하시고 빨리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들기름은요, 오메가3가 50%가 넘게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오메가3 하면 생선 기름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아닙니다. 들기름이 진짜 오메가3의 대표 식품입니다.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두뇌 발달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DHA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많은 기름이기 때문에요,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작은 병에 보관하시고요,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달이 넘지 않게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기름의 경우에는요, 오메가6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토코페롤과 세사몰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들기름에 비해서 산패가 훨씬 적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의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요, 들기름 80에 참기름 20 정도를 섞어서 사용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오랫동안 들기름을 두고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기름은 들기름에 비해서 산패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지만 참기름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는 것이 좋고요. 6개월에서 최장 1년이 넘지 않게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참기름도 작은 병에 담긴 것을 선택하셔서 빨리 드시는 것이 좋겠죠. 무침은 우리나라 음식의 대표적인 조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손질한 재료를 갖은 양념으로 버무릴 때 기름을 적당히 사용하시게 되면요, 좋은 맛과 향뿐만 아니라 영양까지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섬유질이 강한 채소의 경우에는요, 기름을 넣어서 무치게 되면요, 한결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고요,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서 효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부침이나 튀김인데요. 이런 조리에 맞는 기름은 발연점이 높은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포도씨유 기름 또는 카놀라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은 보통 150도에서 180도 정도의 고온으로 조리하는 것으로 재료의 원료 수분을 날리고요, 기름이 흡수되면서 바삭한 식감과 함께 독특한 맛과 향을 내게 됩니다. 비교적 조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음식 본연의 영양소나 맛의 손실이 가장 적은 아주 우수한 조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재료일수록 튀김 요리를 하시게 되면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흡수된 기름은요, 체내의 필수 지방산 공급은 물론이고요, 지용성 비타민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튀김용 기름으로 발연점이 높고 향기에 영향을 덜 주도록 향이 없는 식물성 기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리법에 따른 기름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